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임종석이 중구성동갑이 공천 배제가 되자 고민정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우리 오빠 지키자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친문계의 기득권 지키기가 정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주문처럼 단합, 단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쯤 되면 차라리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 중에 뒤늦게 이재명 대표가 의총에 참석을 했지요. 재판을 속히 마친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걸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의총에 참석한 이유 뭘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본인이 맞을 테니 본인에게 욕해라. 그러나 나는 굴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쳐낼 건 쳐내고 시스템 공천에 맞게 정확하게 하겠다. 니들이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추고 나를 욕한다 해도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였던 것입니다. 김엄마 김용민 PD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받은 글, 홍땡땡 의원 의총장에서 이재명한테 네 손 피범벅 너 가지고는 안 벗기냐? 홍익표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한테 자제하라고 하자 홍영표 의원 자제? 자제? 라고 했다고 합니다. 홍땡땡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하위 10%에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온 홍영표입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막가자는 것이죠. 홍영표는 의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었다라면서 당대표가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라며 하위 10%에 포함된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다 그냥 그렇게 오래전부터 썼지 않냐, 제가 10%에 안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선지 제 지역구는 논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저는 그 결과에 따라 대처를 할 것이다. 일단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결과 나왔습니다. 공관위는 홍영표에게 현재 권인숙 의원이 뛰고 있는 용인갑 지역구와 이장섭 의원이 현역구인 충북 서원 지역구를 전략 경선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전략 공관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평을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경선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것이죠. 친문을 비롯해서 가결파들이 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평가에서 지지자들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뒤에 칼을 2번씩이나 꽂은 배신자들을 지지자들이 용서할 리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절대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웬만한 정치인들 같으면 물밑 작업을 통해 또는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택할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간절하게 피 끓는 심정으로 승리를 염원하는 사람 중에 이재명 대표보다 간절한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만큼 간절한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지면 본인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만 보고 가는 이재명,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튼 어제 이 홍영표의 추태에 인천 부평을 해서 홍영표와 공천을 두고 경쟁하는 이동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그만 추태 부려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왜 하위 10%인지 모르냐. 21대 국회에 들어서 지금까지 법안 발의가 28개 뿐이다. 처리한 건은 단 2건이다. 그것도 하나는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일몰 연장이다.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냐? 당대표 선거 출마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었냐? 지난 대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냐?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다 단수 공천 받고 재선, 3선, 4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본인이 당연히 공천 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던 거 아니냐? 그러니 국방위원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는데 골프나 치고 있었겠지요. 8년 전
현역 의원 평가가 처음 도입됐을 때 뭐라고 했냐? 소위 비문 의원들이 탈당을 하니까 의원들 20%를 엄정하게 평가해 공천에서 배제하고 결선 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대로 시행하면 대단한 변화라고 말했던 거 기억이나 하는 것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는 홍영표 의원 부디 제발 탈당하지 마라. 당당히 경선에서 꺾어 버릴 테니까 라고 시원하게 후려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골프나 치던 기득권자들이 이제 그런 특권 못 받으니 미쳐버릴 지경인 것이죠.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런 걸 못 봐줍니다. 탈당을 하든 경선을 하든 본인 맘인데 이 정도면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 쪽팔리는 일이죠. 본인 색채에 맞는 이낙연 신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쯤 되면 인정할 것 인정하고 쿨하게 선당우사하는 것이 그나마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경호원들로부터 입틀막을 당하며 쫓겨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김건희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함께 높이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정권 행태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인사, 특히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이 특혜라며 고발을 했었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양에 대해서도 온갖 비판을 일삼으며 난리 부르스를 추던 사람이 이제는 윤석열을 공격하는 투사가 됐습니다. 이면택의 페이스북 글에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폐업했답니다. 증거 있는 얘기인데 구속수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글과 함께 왜 구수나 했는지 이해가 간다 라며 윤석열을 직격하는 글. 윤석열이 의대 정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다 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제 저녁에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횡설수설인지, 정책 수가 주면 소아과가 살아난다고 한 달에 소아과당 50만원 더 주는 걸로 어떻게 살아난다는 것이냐. 심란하니까 말할 때 도리도리 좀 그만해. 아이들 살리기 위해 반드시 탄핵해야 할 작자라고 후려쳤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인 복지부가 저를 형사 고발했다.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최근에 윤석열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의협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지들 맘대로 오직 총선 승리를 위해 2,000명 증원이라는 황당한 정책을 내놨지만 국민들 다수가 이를 찬성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로 인해 윤석열의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겁니다.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면서도 국민들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을 비판하지 대책 없이 내지르는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윤석열처럼 강경하게 못했을까요? 하는 의구심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기득권들과 싸울 때는 민주적인 방법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정부는 늘 권력을 10분 활용하지 못해서 문제였고 수구 정권은 너무 남용해서 문제였는데 지금 이 윤석열의 무식함이 일반 시민들 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윤석열은 계속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겁니다. 민주당이 공천 논란으로 시끄러운 사이 윤석열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속히 정리되고 전열을 정비해 3월에는 대반격을 시작해야만 총선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나름 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